안녕하세요. 깡 회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입사하신 지 3개월 된 팀장님과 결국 같이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빠른 입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자른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직원을 내보낸다는 건 그냥 계약을 끝내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족도 있고 생활도 있고 계획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쉽게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결정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지 대표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저도 예전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경력이 많으면, 실력이 좋으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실력은 혼자 일할 때 중요하고 신뢰는 함께 일할 때 중요하다라는 걸. 그래서 이번 팀장님도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회사에서는 임원까지도 하셨던 분이었고 경험도 많으시고 배울 점도 분명히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약간 이제 조직이 조금 더 안정되겠구나. 직원들도 많이 배우겠구나. 그렇게 많이 저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2달 정도 지나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에 오셨으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점점 이상해졌다랄까요? 회의를 하면 약간 예전에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부서끼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굳이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약간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우리 유능하신 팀장님이 계신데 왜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각각의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업무가 아니라 신뢰라는 거겠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면 조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팀장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대표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문제인지. 근데 저는 후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결정을 내리는 동안 고민을 정말 많이 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내가 성급한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결정을 미루는 하루하루 동안 직원들은 더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부서 간 협업은 더욱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조직의 분위기가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운영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이랑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대화 중에 하나가 이런 대화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내보낸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결정이 과연 맞을까? 내가 혹시 조금 더 기다렸다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 방향을 바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표는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조직 자체가 힘들어지는 선택을 계속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결국 대표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또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요.
대표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반대로 조직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는 대표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저는 그게 결국 회사를 오래 가져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아마 사람을 평가할 때 실력만 보고 뽑을 것 같진 않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지 조직을 연결하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라는 자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언젠가는 저와 비슷한 순간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채용할 때도 누군가와 함께 가기로 하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도 결국 대표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미안한 마음 때문에 결정을 미뤄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대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이번 결정이 100% 맞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제가 만약에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더 많은 직원들이 힘들었을 거고 조직은 아마 더 큰 상처를 입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결정을 피하지 않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너무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이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꼭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대표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조직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는 대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깡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might just fall in love.